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29일. 2024년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일요일입니다. 조금 힘든 날이었어요. 제가 등에 담이 와가지고 기침만 해도 악소리 날 만큼 아픈데 밤새 일을 한다고 조금 지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갑자기 뉴스 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무슨 뉴스 공장이야. 뭐 또 사건 터졌나고 보니까 금요일 거 재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목이 12월 29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내용이 보니까 금요일 거더라고요. 여튼 뭐 별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하루 뉴스가 저는 좀 어떻게 진행될지, 모레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순전히 제 기억에 의존해서 12.3 내란 사건을 한번 다시 구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12월 3일 밤 10시 반이 조금 안 된 시간에 YTN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해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라는 인터뷰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가짜뉴스인가? 딥페이크인가? 뭐지? 저거 지금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다른 채널을 KBS, MBC, SBS를 틀어봐도 아무데도 그걸 안 해요. 심지어 저 말이 맞다면 속보로 자막이라도 달려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역시 가짜뉴스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11시에 포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미쳤구나. 진짜 미친 새끼구나 저거. 어떡하지? 마침 저는 그때 일하는 가게가 조용해서 TV는 MBC, 이미 음악은 껐어요. TV는 MBC를 틀어놓고 핸드폰은 오마이뉴스와 이재석 앵커님이 하던 그 뉴스 공장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자, 주진우 기자님이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갔는데 주진우 기자님이 도착했을 때는 국회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곧 경찰이 들이닥치고 이게 저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보안을 너무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소수만 알다 보니까 저 포고문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경찰과 군인이 그 위치에 세팅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국회의원들한테는 길을 열어주다가 명령이 날아오는 거죠. 국회의원들 다 막아라. 모든 사람 다 틀어막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들이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이 하신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거 막으면 안 된다.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경찰 중에 한 명이 내란 동조 세력이 될게요라고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지금 수소문하고 계신다고 하죠. 고발할 거라고. 여튼 그 순간 이재명 대표님은 급하게 국회로 이동을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국회로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서 이거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은 멘붕에 빠져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40여 년 전 그 계엄령에서 실제로 고문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은 지금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포고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계엄령에 따라서 처단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신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국회로 가서 이거를 해제해야 되겠다라고 목숨 걸고 가신 겁니다. 전부 다. 목숨 걸고 가셨는데 경찰이 막아섰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문으로 갈 생각도 안 하셨대요.
국회에 어디가 담이 났더라 그 생각하면서 가셨대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담을 넘고 야당 대표도 담을 넘고 법사위원장도 더 담을 넘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넘어가셨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거죠.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한동훈이 굉장히 초조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이 다른 데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본회의장에 그냥 계시라라고 말씀하셨대요. 원래 거기는 의원 말고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대요. 자, 지금 지나서 나온 보도인데 한동훈의 사살 계획에 대해서 두 사람의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고 죽을 수 있으니 도망가라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초조하지. 여튼 190명의 의원이 모였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고 이거를 전자투표로 해서 기록을 남겨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워딩도 이번엔 다시 나온 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 도끼를 찍어서라도 문을 부숴라. 그래서 4명이 4명이 한 명씩 붙잡고 드러내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 명령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5.18도 최초 발포 명령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게 누구인지 30년 넘게 싸워서 30년 넘게. 근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대통령이 총쏘라 그랬어요. 여튼 그러다가 190명의 이제 의결 정족수로 전원 만장일치로 계엄령은 해제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윤석열은 지금 당장 총을 쏘든지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계엄령은 2차, 3차 내가 또 계속 선포하면 된다. 라는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너무 많은 시민이 국회로 몰려가서 본회의장을, 국회 건물을, 국회 입구를 다 틀어막고 있었고 시민들이 몸으로 군용차를, 군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총구 앞을, 자동차 앞을, 그 무슨 집차 비슷한 차 앞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 관련 작전인 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도착해보니 국회였고 그때부터 군인들은 소극적으로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헬기로 이송된 공수부대원들은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하늘에 30분을 넘게 지체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30분 동안 국회의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가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스크럼을 짜서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현명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완전히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되는 그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엄령을 2차, 3차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대구, 상주, 청주 등에는 HID OB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F-35를 파괴하는 것, 사드를 파괴하는 것, 그와 관련 미군을 사살하는 것,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군 군복을 지급을 받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끌고 나온 의원들은 배에 태워서 연평도로 데리고 가다가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그 배를 격침시켜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든 명령보다 최우선적으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끄집어내라, 체포하라 라는 것을 최우선 명령으로 생각하고 수행해라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독수는, 권성동은 어떻게든 야당이 탄핵 절차를 밟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본인들도 죽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죽게 될 일을 민주당이 계속 막을 거니까 안심하고 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들이. 저들의 머릿속에는 이재명은 딜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 되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시 뺏으려고 윤석열은 준비 중인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너무 잘 막고 있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자 하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정말 저 패급 쓰레기들은 진짜 23대 국회에서는 영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나온 대강의 그 신의삼 내란 사태의 타임라인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군과 그리고 미군과 소요 사태를 내려는 첩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까딱하면 남한 단독 대 북중로 연합군과의 전면전이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낼 때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칠 때마다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탄핵되니까 환율이 조금 안정됐다가 지금 최상목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나라 망하는 길로 점점 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상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지 저럴지에 대해서 저는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토요일에 광장에 나가보면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방법과 시간의 차이이지 저는 저희가 이길 거다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저는 요즘은 스킵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구나, 그것만 저는 보려고 합니다. 여튼 이 일이 지금 진행 중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월 30일 또는 31일 또는 1월 1일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여튼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고요.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이 될 겁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방법일지 조금 궁금한데 이기겠죠. 잘 싸우시겠죠. 김어준 총수가 그저께 했던 말처럼 우리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게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인데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여튼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제가 이제 쉬는 날이어서 아침 방송과 저녁 라이브를 할지 아니면 저녁 라이브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침에 꼭 전달할 뉴스가 있으면 아침 방송도 하고 저녁 라이브도 하겠지만 뭐 큰 뉴스가 없으면 저녁 라이브만 하겠습니다. 저녁 라이브는 한 8시 반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